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멀리 왔을까? 내가 진짜 변했을까?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창한 날이 되거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그늘진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칼 중는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치유란 더 이상 외부를 향해 답을 구하지 않고 내부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치유가 되었다고 말하기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변함없이 아프고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서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 숨을 내쉬고 들어보세요. 당신 안에 흐르던 오래된 회로가 울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던 두려움 혹은 끝없이 이어지던 자기 부정의 패턴. 그 회로 위에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응답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관찰자이며 창조자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고 그 어둠이 스스로를 삼키지 못하도록 빛을 들여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미세한 흔들림이나 여전히 올라오는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잔잔한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을 알아채는 것, 그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될 7가지 신호는 당신이 이미 지나온 길의 흔적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입니다. 당신이 치유된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아마 끝났다가 아니라 더 깊어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당신은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마음, 언제나 안정적인 감정. 하지만 그런 정의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니라 감정의 무마이자 고통의 회피일 뿐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에게 있어 치유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치유란 오히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 고통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힌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치유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치유는 이젠 괜찮아가 아니라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그것도 나의 일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통합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통합이란 밝고 긍정적인 면만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의식의 틀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겉보기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조용하고 때론 예민하고 때론 한없이 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 속에는 흔들림을 통과한 사람이 가진 진짜 중심이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은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면하는 대신 마주하고 머물고 통과합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함, 그 투명함이 바로 치유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완벽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하려 애쓰고 있는가? 치유는 완벽함의 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서진 조각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조각난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성격, 취향, 태도, 습관까지 모두 낱낱이 인식하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융이 말한 인간의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면들, 즉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단순히 어두운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친 감정, 억눌러온 충동, 절대 나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모든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 속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일부를 인정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바로 그림자를 만든다.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채 다른 모습으로 삶 속에 침투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이 말은 곧 그림자를 무시한 차에 살아가는 삶은 결국 반복된 고통 속에 갇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림자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는 단순히 외부의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린 욕망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통합이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내 안의 일부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나는 이럴 수도 있었구나 하며 나의 전부를 품는 연습. 이 연습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는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억압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통합은 침묵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어둠을 숨길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 들어오기 전에 내면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쾌함을 느끼고 누군가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감정이 과도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흔들렸지? 바로 이 순간이 투사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칼 융은 투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심리적 반응, 즉 나의 그림자를 남에게서 본다는 뜻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투사를 반복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행동, 표정이 우리 안의 상처를 자극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은 단지 말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날 무시했다, 나를 평가했다고 해석하죠. 이 모든 해석은 사실 내면에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왜곡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시작되면 이 자동 반응에 멈춤이 생깁니다. 더 이상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과거인지 지금의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윤근 이를 분별력 있는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재생된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치유된 사람은 타인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분노를 투사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이 상대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그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깊은 통찰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모든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무감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감정은 당신 것이고 어떤 감정은 당신이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투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때 세상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공감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할까요? 한때 당신은 다른 이의 감정을 자신보다 먼저 감지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느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지쳐 있을까? 왜 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 속에 내가 빠져 살고 있을까? 칼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란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다루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도록 하는 힘. 이 말은 곧 공감 역시 조절 가능한 에너지이며 무조건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치유된 사람은 모든 고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아픔을 흘려보낼 때 그것을 자신 안에 들이지 않고도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 이것이 선택적 공감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의 경계를 세울 줄 아는 깊은 따뜻함입니다. 이때 한 가지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역심리적 흡혈, vampirism invertido. 감정을 너무 잘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무의식 중에 타인의 고통을 빨아들여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치고 불안하고 무력감을 느끼죠. 하지만 치유가 시작되면 그 흐름이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에너지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에너지의 주인이다. 이 변화는 관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가라앉았지만 이제는 상대와 감정을 나누되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나의 고요함에서 비롯되며 그 고요함은 나를 지키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이 공감의 전환은 당신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불러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한 순간에만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성숙한 공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늘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눈치채며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사람들의 진심을 읽어내곤 했을 겁니다. 이런 민감함은 때로는 선물 같았고 때로는 저주 같았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직관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정제되지 않으면 감각의 홍수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직관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감각이 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모든 분위기를 감당하려고 하다가 자신을 소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치유가 진행되면 직관은 통제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절되며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능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직관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쓸려가지 않고 모든 정보를 읽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직관은 이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깊게 보고 싶을 때는 보도에 무게를 가늠하고 선을 긋습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을 특별한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능력을 자신의 삶에 맞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대화 속에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지만 굳이 읽어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반응보다 자기 보존의 지혜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직관은 침묵을 사랑합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삶을 더 깊이 느끼기 위한 선택적 열림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직관의 깊이를 알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깊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것은 감각의 해방이며 자기 존재의 주권 회복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민감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된 직관이 가진 힘입니다. 당신은 한때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 기뻐하고 무심한 한마디에 무너지고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렸고 누군가가 당신을 잘못 보거나 오해할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조종에 취약한 상태, 곧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영혼은 외부의 세계에 쉽게 휘둘리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타인의 그림자조차 나의 목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던진 투사와 왜곡이 어느 순간 내 진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유가 시작되면 내면에 단단한 기준이 생깁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 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해도 당신은 압니다. 그건 그의 해석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중심축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명료함입니다. 그 중심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타인이 조종하려 할 때도 그 의도를 감지하고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 면역력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며 결국 스스로의 감각을 다시 신뢰하게 될 때 찾아옵니다. 그 신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진실을 온전히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는 흔들릴 수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해석해 줄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조종은 상대의 그림자이고 자신은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 살지 않는다는 것.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우리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은 감정 속에 갇히는 걸까? 많은 이들이 이를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반복되는 고통은 통합되지 않은 상처의 신호라고. 그것은 무의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내 조각이 있어. 당신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는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삶에 스며듭니다. 자꾸만 같은 유형의 인간관계, 같은 결말, 같은 자책 속에 빠집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반복, 강박, compulsion to repeat입니다. 상처는 자신이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시 또다시 동일한 형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진행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그 패턴을 자각합니다. 잠깐, 이건 전에도 겪었던 감정이야. 이런 관계 어디서 많이 본 듯해.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이 반복의 사슬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운명처럼 끌려가지 않고 그 흐름을 멈추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완벽한 차단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올 수 있고 익숙한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유혹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통증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반복을 멈추는 주체가 됩니다. 이는 격렬한 결단이 아닌 조용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삶은 자신을 지키려는 무의식의 방식이었음을.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멈추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재창조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답을 찾으라고 배웠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모호하고 사람은 복잡하며 감정은 여러 층 위로 얽혀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마음은 이 복잡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완전히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나누며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 합니다. 윤근 이것을 원형적 집착 archetypal possession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에 잠식되어 이분법적 세계에 갇히는 상태. 하지만 치유된 마음은 모호함을 버텨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한 사람이 선하고도 동시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과 실망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흑백이 아닌 회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반응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떤 말에 상처받고 등을 돌렸겠지만 이제는 그 말 뒤에 있는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저 말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즉,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은 단지 인간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에 대한 태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혼란스러운 선택,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속에서도 확실한 해답 대신 깊은 수용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넓은 이해이자 마음의 성숙함입니다. 답을 몰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든 것을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을 수 있는 신뢰,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징표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머무르는 것, 판단 대신 관찰을, 거절 대신 이해를. 그 선택은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당신의 존재를 더 깊이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진짜 연결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때 당신은 싫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미안했고 자신의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신보다 남을 더 챙기는 사람이 되곤 했죠. 하지만 결국 그 친절함 뒤에는 누적된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세우지 못한다. 아니, 경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일 수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방식. 이것은 진짜 경계가 아니라 무너진 자아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치유가 일어나면 경계는 더 이상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괜찮고 이 선을 넘으면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공간을 지켜냅니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아니오라는 말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타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입니다. 치유된 사람은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예전처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감정의 공간을 분명히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사랑도 신뢰도 존중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너짐과 반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고 회복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다 맞추지 않고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리듬을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요청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핀다면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당신이 이건 나에게 무리야라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치유의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먼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오해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지워지고 언제나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감정, 혼란, 무너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합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치유된 사람은 반드시 온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때로는 분노도 느끼고 혼란도 겪고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자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그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작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가면을 쓰지 않으며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완벽하지 않지만 강하고 아름답고 깊습니다. 윤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흠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어둠과 빛을 모두 껴안고 그 둘을 조화시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치유된 존재의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상처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껴안고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이 모든 징후들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그 여정 안에서 당신은 이미 훌륭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조용한 초대를 보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 안에서 가장 깊게 울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에서 자신을 발견했나요? 그 말 한 줄이 어쩌면 누군가의 방향을 바꾸는 불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을 더 깊이 걸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준비한 연금술사의 길이라는 융 심리학 기반의 실천적 치유 가이드를 만나보세요.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즉 공감자 엠파타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진짜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공감자들의 고요한 힘, 의식 있는 공감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알림을 켜주세요. 끝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회복하고 통합하고 진짜 자기로 존재하기 위해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당신의 내면과 함께 숨 쉬세요.